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어,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엎친 데 덮친 격이기도 했죠. 어제 일단 미국 증시가 뭐 약하지만 하락 마감했다는 것도 악영향이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영국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더 한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많이 올랐었죠. 거기에 이제 급격히 반응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어젯밤에 뒤집어지니까 오늘 그 상승폭들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더 엎친 데 덮친 그런 느낌이 더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비교적 좀 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하락 마감이지만 하락했다고 보기가 좀 그렇죠. 그죠? 네.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더 오르려고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락 중이긴 하지만요. 하락이긴 하락이지만 이거를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죠. 네. 아무튼 중국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힘겨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시원하게 하락하고, 한국도 시원하게 하락하고, 다 어제 급등했던 거를 이제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어제 급등시켰던 재료가 어젯밤에 이제 금방 또다시 이제 그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되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일단 시장은 논리적인 반응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시아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는 CPI 경계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죠?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경계감으로 하락 마감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2달 가까이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이제 괜히 이제 무서운 거죠. 하여튼 이래저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죠? 2달 내내 빠지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더군다나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긴축 이런 것도 있겠거니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긴축 이런 게 주된 하락 원인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혹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은행 재정 건전성 우려 이런 것들, 금융위기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하락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근데 아무튼 이 주식시장은 부담스럽긴 한 게 2달 동안 빠지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일단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반등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응이 애매한 그런 구간에 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이 과하다, 단기 낙폭 과대다, 혹은 낙폭 과대다,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요즘 시장이 정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난 차트들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차트입니까, 그죠? 이 정말 정말 이 정말 벌어지기 힘든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정말 비이성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등장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이쯤 하면 그만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잘 안 통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더욱더 반등을 못하고 계속 빠지려 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 우리 기억하시죠? 이런 자리에서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상승이 너무 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하락이 너무 과하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락이 좀 과하긴 과해요, 평상시에 비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려 그러죠. 지금 워낙 비이성적인 상황이라 하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무리 단기단폭 과대니 2달 동안 빠져서 반등이 자연스럽니 해도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낙폭이 과대하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의견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의 의지인데 시장이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세를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은 그죠, 분명히 어쨌든 하락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긴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레벨 다운이란 거고 이것의 의미는 시장이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시장이 비교적 좀 비교적 좀 뻔하긴 뻔합니다. 어떤 CPI란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 너무나 사실 뻔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붕괴를 시키면은 이거는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신호가 나온 걸로 봐주고, 이게 일단 붕괴가 되면은 일단 뭐 머릿속에 낙폭과 되니 뭐니 일단 이런 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어요.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지만 무서워서,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면은 이거 급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손이 떨리고 무서울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이 붕괴가 되면은 이건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섭고 뭐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따라가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더군다나 이 중요한 재료까지 있긴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잘 보시고 이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이 지지선을 못 지키고 붕괴되고 또 폭락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맨날 폭락할 것처럼 해놓고 급등하는 게 시장 아니에요, 그죠? 급등할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 때리는 게 항상 우리 주식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보인다, 지금 급락할 것 같다, 뭐 폭락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느낌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재료가 나와서 종가상으로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는지 어쩐지, 그냥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견이나 이런 건 싹 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건 내려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단기낙폭과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반등이 좀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이 진행되려고 하니 하여튼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런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은 하여튼 대폭락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일부 뭐 JP모건이니 뭐 이런 뭐 큰 증권사들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 하면은 뭐 미국 지수가 5%대 대폭락도 가능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절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뭐 막연히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개미 털기 이런 개념이 아니긴 해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은 대폭락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힘이 쌓여있던 자리가 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있던 물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강하죠. 대폭락 나올 수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의 어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서 무조건 대폭락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긴 하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워낙 이상하게 시장에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반드시 뭐 대폭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못 하겠고, 굉장히 하여튼 껄끄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면은 대폭락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빅스 지수를 보고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빅스 지수를 보시면 34를 넘어가면 이제 진짜 시장이 대폭락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데, 지금 34를 돌파한 척 하려고 지금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이거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림이거든요. 나 더 올라가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소화시키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밤에 뭐 물가 지표가 쇼크다 이러면은 시장이 대폭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시장 워낙 독특해가지고 지지선 붕괴시키고도 대폭락이 아니고 짜불짜불 천천히 변동성 죽이면서 또 하락한다든가 별별 일이 하여튼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우리가 뭐 지나친 뭐 기대나 뭐 무서움, 두려움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건 내려놓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럴 때일수록 진짜 기계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게 딱 맞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밤 물가지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물가지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좀 주목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증권사들에 있는 뭐 어떤 리포트들 이런 걸 보면은 다들 뭐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오늘 밤 CPI를 주목하면서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좀 저는 일단 뭐 핑계라고 생각해요. 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진 재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솔직히 여기서 CPI가 좀 높게 나오나 조금 낮게 나오나 어차피 근본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거는 이 미국이 긴축한다는 거,
솔직히 여기서 CPI가 조금 낮게 나와서 안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달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CPI가 확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일단 미국의 긴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이 CPI가 너무 또 확 낮게 나와버리면은 그건 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또 불러져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선 좀 애매한 거긴 하죠. 하여튼간 그 이야기가 좀 새긴 샜는데 지금 뭐 CPI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간에 당분간 일단 미국의 긴축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CPI를 그 보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기존의 추세는 계속 가고 있다. 금리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CPI를 보고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냐, 조금 느려질 거냐, 아니면 이대로 추세대로 갈 거냐, 이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이디어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오늘 밤에 CPI를 통해서요.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나서 이제 세상이 끝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아마 이 정도의 어떤 그 미세한 미래 전망에 대한 변화,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CPI에 관련된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너무나 이거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또 그리고 이 CPI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 지표 자체를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연준이 보는 거는 코어 PCE 지표입니다. 그거를 물가지표를 참고하지, CPI 자체는 사실 연준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는 아니니까, 하여튼 너무 시장이 이거를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게 어떻게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길래, 그런 지표까지는 아닌데 조금 시장이 좀 지금 너무 이 의미를 좀 과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하여튼간 근데 뭐 뻔하긴 하죠.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 우려다 이러면서,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당연히 시장에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뭐 적당히 어떤 그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살짝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뭐 시장은 환호하거나 해서 뭐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너무 낮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는 시장에 이래저래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히 예상치 부근에 나오는 게 그래도 좀 시장의 대폭락을 막는 뭐 그런 길이긴 할 겁니다. 서프라이즈나 쇼크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은 뭐 지금 급락할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표를 지금 시장이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오늘 한국 증시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쩌면 지금 너무 좀 어떤 지표 발표 전에 시장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저는 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고 있긴 한데요. 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CPI 발표 전에 어쨌든 연속해서 계속 몇 거래일째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시장에는 어느 정도 그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이런 때일수록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내려놓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이것만 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내려앉히면서 이제 레벨 다운이 돼서 이제 아래쪽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반등이 자연스러우니까 진짜 반등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밤에 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자리 잘 보자. 뭐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580 정도 되는 자리, 1,850자리 이런 자리들 각각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변동성 같은 경우도 34를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를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해갖고 빅스가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진짜 곧바로 좀 금융위기 이런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반등을 하면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일 수 있는데 오늘 반등에 실패하면은 이 자칫하면은 진짜 바로 어떤 금융위기급 그런 시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대략적으로 한 9월 말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반등을 하긴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뭐 2주 가까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일단 버티고 있긴 하단 말이죠.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죠?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큰 매물대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왕창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사실 또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저런 중요한 레벨을 다운시켜 버리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뭔가 세상의 일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뭔가 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기존에 들고 계신 뭐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투자자로서 해야 될 거는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하방 포지션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딱히 할 게 없는 거고, 오늘 현금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잘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낙폭이 과하더라도 중요한 레벨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거니까 뭐 아래쪽으로 뭐 추종을 하든가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위쪽으로는 베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혹시 오늘 반등 올라온다 하더라도 왜 위쪽으로 봐요? 그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추세 전환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반등인데 왜 상승에 베팅합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한쪽으로만 바라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오늘 그러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이 베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판단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뭐 하여튼 그래서 시원하게 빠졌어요. 어제 상승했던 거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이게 매우 논리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어제 영국에서 양적 완화 한다라는 재료로 해서 올랐는데 다시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빠지는 거 맞죠.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한 49만 원 정도의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49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하겠죠. 47만 원 붕괴되면 다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 생각하시고 아래쪽으로 좀 시원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정도. 하여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빠져버리면 이제 56,000원에도 이제 저항이 누적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줄줄줄 빠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55,000원, 56,000원 지금 이 자리에다가 지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매물대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극복해서 올라주면은 든든한, 이 자리를 극복해서 올라주면 57,000원 돌파한착하면 든든한 지지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55,000원, 56,000원 이 자리도 이제 무거운 어떤 저항대, 매물대가 생겨가지고 더욱더 아래로 가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저 283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지력이 없긴 한 겁니다. 283 붕괴됐으니까 지지력 없긴 한데요. 근데 그 0.2포인트 정도 붕괴시킨 걸 가지고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지금 모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또다시 뭐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283 붕괴시켰지 않냐, 그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하여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283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결론은 내일 아침에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마감하는 거 보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뭐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증시가 박살나 있다. 그러면 이제 박살난 거 보고 이제 한국 증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냥 계속 더 빠질 모양인가 보다 하고 아래쪽으로 그냥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보고 대응하자고요. 보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미국은 대략적으로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가 한 34 정도 됐죠. 근데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 28 정도입니다. 27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전고점이 27인데 여기를 지금 사실상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변동성 더욱 확대되는 겁니다. 그죠? 27자리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31 정도까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시장이 1, 2%씩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이 큰 편이었는데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확대될 수도 있다. 한국 증시도 보면 똑같습니다. 세계 증시하고 지금 똑같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민감한 거죠. 오늘 밤에 잘하면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0월 중순인데 지금 잘하면 그죠. 오늘 밤에 반등 잘하면 올해 내내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올해 지금 이 자리에서 붕괴되면 이제 겨울까지 이제 정말 정신없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 지수라든가 지지선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오늘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집중해서 좀 잘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러한 뭐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는 일단 싹 잊어버리시고 냉정하게, 특히나 오늘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근에 붙은 지 지금 몇 거래일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은 어쨌든 방향성을 아마 안 주곤 못 베길 거예요. 아마 오늘 밤은 반드시 방향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